지금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와 멀어지는 하이패스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부자를 꿈꾸는 야광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높거나 지출이 적어야죠. 아시다시피 소득을 높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 환경적인 제약이 따르고요. 변화를 줘야 해서죠.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따위 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제가 설명드릴 4가지 아니 4가지는 젊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과시용 물품을 사지 마세요. 과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소비왕이 있습니다. 소비왕은 옷을 사러 쇼핑몰에 왔어요. 쇼핑몰에는 지오다노, 탑텐과 같은 스파 브랜드, 빈폴, 라코스테 같은 고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고급이에요. 2가지 브랜드 다 디자인이나 재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남들에게 나는 이 정도 되는 가격의 옷을 입어를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고로고를 너무 사랑해서 구매했으면 조금은 이해는 가죠. 1~2개 정도 브랜드를 구매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아, 고급 브랜드요? 근데 양말부터 모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브랜드만 선호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죠. 품위 유지용으로 명품이 있어야 한다고요?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하는 품위 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20, 30대가 소득이 뻔한데 스파 브랜드 입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스타그램이니 백그램이니 SNS가 활발해지면서 과시하는 경향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맛집에서 칼질을 하면 나도 맛집을 찾아다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누군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계획도 없는 비행기표를 알아보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 있나요? 조심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소확행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냐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부자는 평범한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또한 상대방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브랜드를 입고 어디를 가도 그때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적어도 일기장에 적어놓지는 않아요. 둘째, 최신 IT 기기를 사지 마세요. 남들보다 최신 기기를 먼저 구매하면 만족하시나요? 네, 맞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며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최신 기기를 샀다는 뿌듯함이 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셨나요? 길어야 1달에서 2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2달의 짧은 행복을 위해 거금을 쓰고 싶으시나요? 최신 아이폰은 100만원 가까이 하던데 굳이 그 돈을 지출해서 최신 폰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형과 성능 차이는 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성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잘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엊그제 출시한 아이폰이야 를 뽐내기 위해서 구매했던 것은 아닐까요? 뭐 이것도 과시용 소비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어폰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무선 이어폰도 마찬가지예요. 몇십만원씩 하는 에어팟, 갤럭시 버즈와 2~3만원짜리 QCY가 그만한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최신이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IT 기기를 샀다면 인싸는 될 수 있지만 남들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마세요. 오잉? 나는 신용카드 잘 사용해서 혜택 같은 거 잘 챙기는데 물론 결제 능력이 우수하고 지출 흐름을 100% 잘 파악하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목표 금액대로 쓴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놈의 혜택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한 달에 30만원 쓰면 다음 달에 스타벅스 50% 할인 혜택을 준다네요. 그래서 딱 30만원에 맞춰서 카드를 사용했어요. 나한테 혜택이 생겼는데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150원짜리 카누를 마셔도 되는데 50% 할인되니까 2,05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소비의 악순환이죠. 이것뿐이겠어요?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월말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씨, 당신은 신용카드 없어요? 네, 회사 복지 포인트용 신용카드 말고는 없습니다.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핀테크, 현금이면 충분해요. 신용카드 써야 신용등급 올라간다는데요? 뭐 꾸준히 잘 쓰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신용카드의 단점이 더 많습니다. 신용등급은 올릴 방법이 많아요. 오히려 한 번만이라도 대금이 연체되면 악영향이 생기죠. 무이자 할부의 매력 때문에 못 없습니다고요? 야광이는 할부는 절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구매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상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무이자니까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매달 그 돈이 담보 잡히는 거예요. 월급은 들어가는데 그중 일부가 할부 비용으로 나가야 돼요. 즉 통장이 되는 거죠. 통장이 되니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돈이 없으니 할부의 유혹에 빠져
할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할부로 구매해도 대부분은 신용카드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무엇보다 할부 대금이 빠져나가면 제 돈이 뺏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훈수 또는 이사로 구매할 게 많아 할부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미리 목돈을 모아놓고 구매를 해야지, 현금이 없다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깊은 늪입니다. 한번 신용카드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신용카드는 삶을 윤택해주는 게 아니라 소비의 노예가 되게 해줍니다. 오죽했으면 공익광고까지 했겠어요? 넷째, 자동차는 절대 피하세요. 사회 초년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로망이었는데 자동차를 사지 말라니요. 뭐 구매하셔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지만 젊은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단순히 차값만 계산하고 구매 능력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가격은 빙산의 일각이고 매달 엄청난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마티즈를 중고로 몇백만 원에 구매해도 50만 원 이상 매달 유지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득의 25%가 자동차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심지어 잘 사용하지도 않고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그 고철이요. 한 달에 몇 번 타지도 않는데 50만원씩 든다고 하면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만약 새 차를 사게 된다면 최소 3년간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3년이 아닌 부의 증식 속도로 보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기 싫어하면서 10년 더 다니고 싶으시나요? 차라리 여행이 필요하다면 렌트를 하세요.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면 택시를 타시고요. 그렇게 해도 매달 소비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요. 더 안전합니다. 정기 점검이 잘 되어 있는 렌트를 타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니까요. 꼭 명심하세요. 사회 초년생이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건 경제적 자유, 부자와 멀어지는 하이 패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 말고도 카페 끊기, 돈 드는 취미 안 하기, 책 구매하지 않기 등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아요. 왜 책을 구매하지 않는지는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많은 방법 중 특히 4가지의 지출 비중이 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방법인데 실천하기는 어렵지. 괜히 시간 낭비했네. 맞아요. 부자들이 누누이 강조했죠. 소비 패턴을 최소화하고 절약해라.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를 해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왜 실천을 안 하고 계시나요? 왜 부자는 특별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직장에 충실해서 승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